여러분, 이별 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별은 시간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해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룬 뒤에 감정만 봅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나 봐.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됐어. 그런데 감정은 단지 표면이에요. 그 밑에는 늘 하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다루는 방식. 이 불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회는 시작되기도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찾는 사람, 그리고 몰아붙이는 사람. 겉으로는 정반대지만 둘 다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한쪽은 버티며 잃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조여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전략이 왜 재회를 망치고 어떻게 바꿔야 다시 연결이 살아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많이 참는 사람, 수능형 불안이에요. 이들은 이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변하고 말이 짧아지고 연락이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지 뭐.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순간 상대가 멀어질까봐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별 직전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맞춰주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감정을 숨기면 관계는 조용해지지만 뇌의 도파민 회로는 꺼집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자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참는 사람은 착할수록 더 빨리 잊혀집니다. 이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라지고 상대의 SNS를 몰래 보면서 마음을 달래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겠지만 속은 끓고 있어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날 떠올리겠지. 내가 이렇게 잘 참았으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뇌는 이미 당신의 착함을 감정의 부재로 각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이해해줬지. 하지만 심장이 뛰진 않아. 이게 바로 수능형 불안이 재회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참는다라는 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참는 전략을 표현의 전략으로 바꾸는 것. 이때 표현은 요구가 아니라 선언이어야 돼요. 나는 네가 그립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이번엔 나도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말은 상대의 뇌에 새로운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 예전이랑 뭔가 좀 다른데. 그리고 그 순간 도파민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가 돌아오게 만드는 건 절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수능형 불안은 표현의 결핍이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관계가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돼요. 돌아와. 왜 그랬어? 이런 말은 여전히 요구입니다. 표현은 자기중심이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의 뇌는 자율성 플러스 감정 자극을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이게 재회의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몰아붙이는 사람, 통제형 불안이에요. 이들은 이별 직전까지 싸우고 확인하고 몰아붙입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너는 날 사랑하기는 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방어예요. 통제형 불안은 감정이 식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너무 강해서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확인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상대의 뇌에서는 이게 공포의 자극으로 인식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해져. 그 순간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방어회로가 작동하면서 관계는 점점 닫혀버립니다. 통제형 불안은 이렇게 스스로 관계를 밀어내요. 사랑을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시작한 행동이 사랑을 잃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전략인 거예요. 통제형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긴 장문을 보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상대는 도망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전히 통제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통제형은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그 속엔 늘 나를 안심시켜줘.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질리게 만듭니다. 그럼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 첫 번째는 확인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감정의 회복이 먼저다. 이걸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그때 나는 불안했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의 뇌는 방어가 아닌 이해의 회로로 전환됩니다. 감정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제형 불안을 안정형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통제형 불안을 가진 사람은 확신이 아니라 모호함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도 생각이 뭐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 그 한 번의 선택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왜냐면 상대가 느끼는 건 강요가 아니라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생기면 상대는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찾는 사람과 몰아붙이는 사람. 둘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불안에서 시작돼요.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 단지 그 불안을 다루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찾는 사람은 불안을 삼켜서 자신을 지우고 몰아붙이는 사람은 불안을 쏟아내서 상대를 지워버립니다. 결국 둘 다 관계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불안을 다시 설계하면 관계는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수능형은 표현으로, 통제형은 공유로. 이 한 문장이 제외의 핵심이에요. 참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 상대의 뇌가 새로운 자극을 느낍니다. 몰아붙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상대의 뇌가 안정을 느낍니다. 자극과 안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도파민 회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재회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불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바로 전략입니다. 감정은 나를 흔들지만 전략은 나를 살립니다. 이배로 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참으며 사라질 수도 있고 공유하며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공유하며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설계예요. 불안이 아닌 전략으로 설계할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불안이 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이제는 이전처럼 참지도 그리고 몰아붙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안을 설계하는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